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고요. 주요 주자들이 이렇게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선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 전 총장이 오늘 아마 한 11시 조금 전인 것 같습니다. 국회 소통관에 있는 국회 취재 기자실에 이제 갔습니다. 사실 어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이 그렇게 별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 두 명 정도만 살짝 던지고. 근데 오늘 국회 기자들은 뭐 날카로운 질문들을 막 계속 던졌는데 한번 그 장면 잠깐 보죠. 네. 우리 구체적인 그 정책 세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런 지금 현실, 현안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국민들께 뭐 불편하지 않고 또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내놓겠습니다. 네.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라디오에서요. 네네. 경제 공동체인 부인의 작은 출처 정의를 발표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결국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차차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어제는 대권 후보로서 무제한 검증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 시원한 대답은 아직은 없네요. 네. 뭐 현재까지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의 모습을 지켜온 국민들의 한 30% 정도는 두 손을 불끈 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나머지 70%는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아니면 아예 고개를 돌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윤 전 총장의 말을 보면 약간 증오심 같은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제 야권 대권 주자로서 정권 교체를 하자, 뭐 심판하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을 국민들은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치 철학이 뭔지, 비전이 뭔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 적폐청산을 외쳐왔던 당사자잖아요. 그런 당사자로서 포용성 있는 모습,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모습, 국민들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더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일종의 태도일 것 같은데 그런 태도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국민 통합이나 포용의 측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솔직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한 70% 정도는 아직도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지대 후보로서 자기의 입지나 좌표를 이제 굳혀가려고 한다면 통합이나 화합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가장 단점으로 꼽히는 게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도 적폐청산을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사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에 사실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피를 묻힌 거예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럼 그 칼이 자신한테도 돌아온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강골 검사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국민 모두를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국민들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포용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실망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막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를 국민한테 이제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변인이고 그래서 대변인부터 뽑았던 건데 그 대변인이 금품수수 의혹으로 중도에서 하차해 버렸습니다. 첫날은 엑스파일 아십니까? 엑스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엑스파일 얘기 질문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대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별다른 답은 없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과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사과. 그렇잖아요. 본인이 임명한 대변인이에요. 그동안에 자명을 계속 이어오는 바람에 윤 전 총장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걸 정리하면서 임명한 게 대변인이었어요. 대변인으로서 자신의 입을 대신해서 대신 입장들을 밝혀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뭐 신문사 논설위원직으로 있을 때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변인직을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만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윤 전 총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내가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검증을 철저하게 못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솔직한 태도로 인정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식의 태도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 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렇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한테도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취재하는 기자들한테도 엿새 만에 대변인이 확 바뀌어버렸으니까 기자들한테도 미안하다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과거에 윤 전 총장을 비판해왔던 측에서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검찰의 과오를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됐었던 적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다가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에 잘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께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밝힌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감장에서 의혹이 제기돼서 검사들이 향수수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예.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사실로 일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 밝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의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대변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질문은 알고 계셨습니까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답변은 그 사람 신상에 관한 거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갖고 상당히 좀 묘하게 비껴가긴 했는데 기자들이 상당히 끈질기게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물었는데도 결국 답은 못 들었고, 자, 엑스파일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공식화시켰던 공감과 논쟁센터의 장성철 소장 얘기를 좀 잠깐 한번 들어보죠. 예. 마타도라고 본인이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은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만 들었고. 예. 엑스파일이 있어. 너 여기 나쁜 사람이라고 돼 있어. 예. 이렇게 총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마타도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뭐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11가지 버전 중에 예. 몇 개 버전을 입수해서 봤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그냥 종합해서 정리한 문서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그러니까 있죠. 참모들이 그러니까 제가 봐도 11가지 딴 거 보니까 좀 허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본 건 좀 차원이 다릅니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도 있고. 예. 11개나 되는군요. 버전이. 그중에 잘 정리된 것들은 그렇고 허접한 것들은 빼고 공격용으로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몰고 갈 거다라는 아마 문서가 있는 모양인데 그걸 읽으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엑스파일 논란이 처음 시작된 게 지난주 월요일부터잖아요. 예. 그 월요일 날 장 수장을 제가 만났어요. 예. 장 수장이 처음 꺼낸 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제 논란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것만 봐도 예. 이 장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양평에 땅을 샀다가 그걸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을 해서 한 100억 원대 이익을 얻었다. 근데 그 부동산 개발을 한 회사가 100% 가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특히 자녀들한테 편법 증여를 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입니다. 그리고 아산 신도시에 경매를 통해서 땅을 샀는데 예. LH공사로부터 보상금 받은 게 130억 원이 넘고 실제로 10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3년 만에 거뒀다. 이것도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 도촌동에 있는 땅을 구입하는 것 때문에 한 140억 원 정도의 이익을 거뒀다. 이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물론 합법적으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투기 의혹에선 비껴가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국민적인 여론 분위기로 봐서는 배우자가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건 큰 문제고, 물론 장모가 했다 그러면 조금 한 달이 건너갑니다만은 장모와 부인 사이에 얼마나 돈 관계가 얽혀 있느냐, 그것도 이제 뭐 문제가 될 거고, 상당히 여론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내용은 뭐 아직 공개된 게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게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해명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를 언급하면서 왜 일본과의 정치 외교 문제를 그렇게 그냥 확 나쁘게 몰고 가느냐, 빅딜도 하려면 한 번쯤 하고 이걸 갖다가 뭐 그랜드 바겐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건 오히려 하필 윤봉길 기념관에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받습니다. 저도 생방송으로 어제 화면을 보다가 좀 의아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던진 기자가 누구였습니까? 일본 NHK 기자였어요. 예. 지금 일본 언론들이 윤 전 총장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NHK 기자한테 마치 이념과 뭐 죽창가를 통해 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인 것처럼 발언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보도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답변을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발언의 맥락이나 이런 취지하고 상관없이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둘째로는 그 발언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지금 한일 관계 꼬인 게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친일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극우 인사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 예. 그 책의 내용 발언하고 약간 맥락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돌아가 보면 그런 이제 한일 관계가 꼬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것, 뭐 거슬러 올라가면 한참 되겠지만, 당시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 일본이 수출 규제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겨내자, 극복하자고 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언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죽창가가 먼저 얘기가 되고 이념에 사로잡힌 한국에 있어서 반일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한일 관계가 꼬였다고 하면은 윤 전 총장 언급이 맞겠지만 지금 그게 뒤집혀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실관계로 볼 때도 적합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되고요. 예. 그러니까 한일 관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하는 거, 그건 뭐 동의하는 분들 상당히 많을 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일 관계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 입장으로 얘기했어야 한다. 특히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후보라고 하면 일본 측이 반응할 것까지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정치인이 되어가는 이제 첫 단계니까. 근데 그거는 좀 저는 다릅니까? 동의하기가 어려운 발언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대선 주자는 훈련하라고 국민들이 두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야권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정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좀 있으면 뭐 비전 발표하겠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들이 끊임없이 많이 강조하고 실제로 대통령 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걸 구호로 내세웠던 거예요. 예. 근데 윤 전 총장은 지금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국민들께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철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분명한 거는 역대 어느 대권 예비 후보보다도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지금 짊어진 채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검증이 또 시작이 되는데, 워낙 이것저것 많이 겪어서 검증을 뭐 남은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아직까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그래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 동안에 이제 층형 강제 입원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무죄가 끝났고. 판결이 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외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 배우 김모 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그건 역시 신체 검증까지 사실은 받았잖아요. 예. 근데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부분인데, 뭐 이것 말고 또 어떤 게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근데 기존에 나와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논란이 걸러진 측면이 있다. 예. 그러니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건 뭐 나머지 어떤 의혹이 제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다 출마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 차차 또 얘기를 나누기로 하죠. 예,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